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략대안 3팀 정다혜입니다. 전 전략제안 3팀 김지호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하는데 오늘 처음 라이브 방송이시잖아요. 저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네. 저희 좀 처음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되게 좀 떨리고 그래도 이제 새로운 사장님들, 대표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되게 좋습니다. 네. 우선 저희 오늘 주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좀 뭐 지호 씨가 지호 씨가 그 새내기 네. 좀 사장님들을 네. 대상으로 지금 좀 컨설팅을 하는데 주력이어서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저희가 질문 리스트를 몇 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의 생각이랑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 뭐 제공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차게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네. 저희가 많이 질문 주시는 거 관련해가지고 질문 리스트를 좀 뽑아서 대화를 나누고 네. 중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보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진수님께서 지금 안녕하세요. 강진수님 안녕하세요. 은영님 안녕하세요. 그 질문이 네이버 검색 광고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이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 저희가 준비한 거를 한번 말해볼까요? 검색 광고. 우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검색 광고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 대답은 당연하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도 못 본 것 같은데 만약에 오프라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보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를 안 한다는 건 이제 가게가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월세만 나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에서 이제 물건을 파신다면은 이제 노출량과 유입량이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구매 전환율이 이제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은 사람들이 뭐 오프라인에서 보든 아니면 뭐 온라인상으로 보든 저희가 검색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록창에다가 사람들이 우선은 많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 초록창에 저희 업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여줄 수 있게 띄워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뭔가 저희가 다른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유입량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좀 홍보를 하고 싶다. 브랜드 인지도가 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인 같은 경우에는 네. 필수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좀 이커머스 같은 분야에서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문구가 좀 좋아서 사람들이 유입되는지는 이제 상세 페이지로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검색 광고는 이제 어떤 문구에서 어떤 유입량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거에 맞는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리고 네. 우선 지금 저희 질문이 좀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올라오네요. 네. 일단은 인사도 먼저 할게요. 물음표 살인마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진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성님 안녕하세요. 품질지수 어떻게 올리나 강진수님이 질문 주셨어요. 그리고 김성님이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성님이 이제 안녕하세요.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현재 오프라인 광고만 진행하다가 온라인 광고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이버 파워링크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혹시 네이버 파워링크 꼭 진행해야 할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중간에 달아주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더 이제 추가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물음표 살인마님 검색 광고 초기 비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우선은 위에 그 품질 지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막대기 그래프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대기 그래프가 7개 중에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하게 되면 4개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데 같은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저희가 그 광고비를 절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좀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이버 광고에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품질 지수는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해서 일단은 맞습니다. 저희가 품질 지수 올리려면은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또 구매를 하게끔 이어지게 하고, 그 구매라든지 뭐 아니면 장바구니도 담고 뭐 응대율이 좀 빠른다든지 뭐 페이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우선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가져가려면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맞아요. 이걸 네. 토대로 이제 저희가 좀 세팅을 좀 꾸려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혹시 뭐 품질 지수에 대한 문의를 좀 많이 받으실까요? 저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받긴 하는데, 저도 이제 품질지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데이터를 있습니다. 토대로? 네, 데이터 토대로. 네. 그러면 우선 저희가 또 준비해본 질문을 해볼게요. 검색 광고, 네이버. 네, 이렇게 질문을 저희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캠페인 위주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광고를 운영하는 구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등록 시 가장 먼저 등록하는 단위이며 이제 유연하게 좀 확장하고 목적별로 좀 운영하는 것이 좀 가능한 게 이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선배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 검색 광고 시스템 구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광고 시스템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캠페인 단으로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뭐 파워링크 많이 아시는 거, 그다음 뭐 이커머스 많이 하시는 게 쇼핑 검색 광고, 네. 그리고 조금 뭐 바이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그 바이럴 작업 외에 네이버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파워 콘텐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플레이스 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신제품 검색 광고,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고, 이제 그 을 위한 필수 조건. 일단 저희가 뭐 데이터 같은 것도 보고 광고 운영도 하면서 팁 같은 거를 좀 전수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런 노하우적인 거 외에도 먼저 FM적으로 저희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지금 지오 마케터님이 한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네이버 공식제를 좀 참고를 제가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성 높은 소재를 일단 뭐 작성을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요가 매트를 만약에 키워드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광고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A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말림 없이 안정적인 땡땡땡 요가 매트 대 B사 요가 매트 10% 할인, 이렇게 했을 때 전환율이 많이 나는 것은 혹시 어떤 거로 생각을 하세요? 선배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림 없이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10% 할인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나 이런 게 좀 괜찮다 하면 한 번 더 클릭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가 매트라는 그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A사를 더 많이 이제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이제 클릭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였네요. 제가 질문거나. 네, 그리고 이제 타겟팅에 맞는 소재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 타겟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역, 연령, 성별, 추가적으로 이제 뭐 PC로 이제 진행을 할 건지 모바일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 시간대별로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다 활용을 하시면은 더 효과적인 클릭률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양한 확장 소재 활용을 이제 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장 소재를 다 이렇게 세어봤어요. 그래서 1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확장 소재 사용 시 이제 미사용보다는 61%가 클릭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확장 소재를 꼭 이제 추가를 하시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기라는 확장 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DB 업종 그리고 교육, 취업, 금융, 뭐 보험 이런 곳에서 전화하기를 이제 그런 확장 소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형 서브링크라고 미용, 뭐 식품, 뭐 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진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품에 이제 좀 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의류, 패션, 잡화, 뭐 결혼, 출산 이런 쪽에 이제 업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한번 이제 확장 소재를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뭔가 AI 보처럼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가장 주목될 만한 부분이 확장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업체보다 클릭률이 한 61%가 더 높다라는 게 조금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뭐 쓰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방금 그 지호 마케터님, 지호 씨가 말해주신 것처럼 조금 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본인에 맞는 업종을 조금 이렇게 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간에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물음표 살인마님이 검색 광고 초기 비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검색 광고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업종마다 조금 다를 것 같고 그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시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키워드라든지 그런 캠페인의 개수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만약에 저희가 주력 키워드를 뭐 상위에 꼭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주력 키워드들의 단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글쎄요. 그 초기의 비용은 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준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초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얼마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일단 우선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일단 1예산을 좀 10만 원씩은 잡고 시작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10만 원 정도?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PC랑 모바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눠야 된다 했잖아요. 기기를 분류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PC에 5만 원, 이제 모바일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먼저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효율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제 키워드가 어디 부분이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좀 더 이제 전환율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이 키워드가 좀 뭔가 안 나온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해가지고 이제 좀 잘 나오는 키워드로만 위주로 조금 더 잡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효율 키워드, 네네네. 효율 키워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은 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예산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막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단순히 왜 10만 원을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 업체랑 맞는 핏이 맞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그 사용한 키워드가 다 저희한테 맞는 키워드는 아닐 거예요. 그 안에서 저희랑 맞는 키워드가 있을 거고 또 그 키워드를 통해서 2차 발굴을 통해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 키워드를 저희가 발굴을 한다면 그쪽으로 좀 더 이제 주력으로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순위를 높여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시식을 하듯이 먹어보세요라고 이제 드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먹었을 때 괜찮다 하면 구매를 하시는 거고 뭐 카트에 담는 장바구니 담기 행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계속 시식도 드리고 장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맛도 보여드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를 쌓는 비용이다라고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조금 더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키워드나 아니면 좀 캠페인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님께서 이거 질문 좀 네이버 검색 광고, 오타가 나신 것 검색 같아요. 광고, 구글 검색 광고 특장점을 좀 알려주세요.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이버, 다음, 구글 이 세 가지는 좀 특징이 좀 많이 달라요. 혹시 그 네이버, 다음, 구글 중에 어떤 검색을 좀 많이 하세요? 어디서? 저는 네이버죠. 네이버에서 당연히. 많이 하세요?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조금 이렇게 저희가처럼 이제 좀 뭐 한 3, 40대 미만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좀 초록창에서 많이 검색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구글도 혹시 사용하세요? 구글도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릭이라는 단어가 생겼고 네, 이제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이렇게 하고 혹시 다음에서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좀 아쉽지만 다음은 아, 많이 맞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뭔가 일단은 사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검색 광고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그 포털 매체 자체는 조금 그 3, 40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입찰 경쟁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조금 낮아서 네이버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대신 이제 노출되는 그런 수라든지 이제 유입되는 양은 적지만 그래도 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소액으로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수요가 없는 키워드다라고 한다면은 광고비가 소진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진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클릭 자체가 많이 안 된다는 건데 이것도 저도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좀 DB 업종 쪽에서는 저는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만약에 30, 40대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다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전에 수요가 있었다 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비율 자체는 네이버가 가장 높았던 것 같고 네, 제가 맞아요. 이제 같이 진행을 했을 때 네이버가 1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었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이제 연령대 말고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이버는 뭐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잠깐 두고 이제 다음도 이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두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네이버랑 다음이랑 다르게 좀 이제 스마트한 검색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AI로 이제 그쵸. 인공지능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입찰가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높이면은 상순위에 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검색하는 사람의 뭐 의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노출되는 순위가 계속 변동이 되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둘 다 똑같은 거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상이라고 할까요? 네, 책상. 네. 제가 이제 책상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책상에 대한 제가 니즈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효 씨는 유튜브에서 책상도 많이 보고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많고 이런다 하면은 좀 더 여기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똑똑한 광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이제 네이버도 이제 원래 뭐 많이 하시는 광고이긴 하지만 맞아요. 구글도 요새 되게 핫해요, 맞죠? 맞아요. 네. 구글 진짜 핫해요. 근데 그래서 네이버가 구글을 조금 따라한 것 같은 게 원래는 연령이나 이제 성별 정도는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카테고리에서 관심사라든지 이런 거 구매 의도 같은 거 이런 거 좀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AI적인 요소를 네이버에서도 지속적으로 뭔가 추가를 하지 않을까,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구글 애즈 안에서 검색 광고, 영상 광고, 뭐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네이버 그 광고 시스템에서도 GFA 성과형 디스플레이 배너가 이제 맞아요, 합쳐져가지고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게 조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씩 한 곳에 다 모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잠시만요. 네. 그 결론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맞네, 뭘 맞네. 해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다고 해서 일단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뭐 업종이 일단 어떤 업종인지 궁금하시고 만약에 그 검색 광고 비용 자체가 500만 원 이하다라고 하시면은 네이버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소액으로라도 나는 조금 더 다른 곳을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다음은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테스트 비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은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부담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글쎄요. 그래도 커버리지가 좀 많은 만큼 200만 원 정도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위는 우선 네이버 검색 광고다. 그 다음은 구글. 세 번째는 다음. 네, 이렇게 순위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음표 살인마님이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네. 네. 세부 키워드를 많이 넣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부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안 그래도 이거 저희가 오늘 네. 대화 좀 나눠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질문 주시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그쵸.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그 문의 많이 주셨던 내용 네, 같은 맞아요. 거를 토대로 좀 질문을 풀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지호 씨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 우선은 이제 검색 광고는 뭐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하면은 이제 뜨는 광고잖아요. 거기서 제일 상위에 뜨는 게 파워링크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파워링크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최저의 키워드 선정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고객들이 좀 원하는 목적의 키워드를 찾는 게 일단 처음으로 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경쟁이 적은 키워드를 찾는 게 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맞아요. 좀 경쟁이라고 하면 좀 이렇게 뭐지 경쟁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입찰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입찰가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게요. 제가 뭐 30대 여성 쇼핑몰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30대 여성 쇼핑몰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쳐보면은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8페이지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고 입찰가가 그만큼 비싸집니다. 근데 만약에 30대 여성 쇼핑몰이 아니라 요새 좀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30대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면은 그 세부 키워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이것도 3페이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30대 오피스룩 이런 것도 있고요. 좀 경쟁이 적은 키워드로 가야 좀 세부 키워드를 이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전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건 것 같아요. 경쟁력이 적은 키워드를 발굴하자. 혹시 뭐 키워드 발굴을 하시는데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팁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저는 세부 키워드를 좀 잘 활용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저는 좀 블로그나 유튜브 좀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요. 이제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은 이 물은 뭐 시원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되게 보고 되게 산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통해서 저는 좀 많이 이제 키워드를 이제 분석을 하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보면서 진행도 네. 하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물음표 살인마님.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또 최근에 어떤 질문 저희가 받았었죠? 네, 검색 광고 무조건 상위에 떠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무조건 상위에 노출해야 하나? 저는 일단은 최대한 1페이지 안에서는 그래도 들어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뭐 쇼핑을 검색을 했어요. 하면은 저희가 보통 2, 3페이지를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 아우터를 사고 싶었는데 2, 3페이지까지 들어가면서 찾아보진 않고 무조건 1페이지 안에서 찾아보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거 자켓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하고 이제 최대한 1페이지 안에는 좀 들게끔 좀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쵸. 생각하세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뭐 저희가 막 무인도에서 CC키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우선 찾아가서 네. 음식을 조금 이렇게 드셔보세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지호 씨가 말씀 주신 대로 뭐 1페이지 정말 어렵다 하면 2페이지 정도라도 좀 노출을 시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3페이지, 4페이지, 막 5페이지, 6페이지까지 넘어가서 맞아요. 물건을 구매하거나 본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키워드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네, 이제 맞습니다. 효율 키워드가 아니라 남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메인 키워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입찰가가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1페이지 안에 모두가 다 노출시켜주고 싶어 하니까 너무 이제 입찰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블로그를 통해서든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뭐 솔루션 같은 거나 아니면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이제 키워드 발굴을 진행을 해서 1차적으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 키워드 위주로 먼저 노출을 시켜보고 거기 안에서 우리한테 맞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노출을 시켜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좀 발라내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스크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무조건 1, 2위에 노출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페이지 안에 노출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만요. 또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질문을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음표 살인마님이랑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검색 광고 CPC 입찰가는 얼마로 해야 적합할까요? 아, 이거는 저희가 앞에 좀 아까, 이야기했던 네, 내용인 것 얘기했던 같아요. 네. 내용입니다. 뭐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템이나 검색어에 따라서 입찰가는 이제 천차만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위 안에는 좀 들게끔 맞춰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이하 동문입니다. 우선 1페이지 안에 좀 노출을 시켜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키워드마다 다르긴 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키워드마다 그 노출되는 숫자가 다르잖아요. 뭐 보통은 뭐 10개, 뭐 적으면은 뭐 5개나 3개 정도도 뜨기도 하고 이게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게 다르긴 한데 원하는 키워드를 좀 검색을 해보시고 노출되는 구자랑 이런 거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래도 1페이지 무조건. 예, 못해도 그래도 한 뭐 5, 6위 정도에 노출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째방님이 안녕하세요. 이 주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흘러님도 흘려님 흘러님 안녕하세요. 네, 물음표 살인마님이 도움 많이 된다고 유튜브로 키워드 찾는 거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네요. 저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F의 입장으로서 지금 저 답변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요? F 너무 좋아요. 네, F군요. 네, 저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거 아닌가? 아, 이거 P. 이거 P죠 이거. 이거.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지원님 안녕하세요. 째빵님 검색하고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야 할까요? 일단은 그 위에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튜브로 뭐 찾는 방법도 있고 블로그로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 이제 검색을 하려고 했을 때 뜨는 이제 연관 검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고 그 검색한 거 시스템 안에 그 키워드 도구 기능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밑에 연관된 키워드나 뭐 이제 뭐 검색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뜨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우선 세부 키워드를 좀 생각하기 전에 메인 키워드를 먼저 최대한 뽑으신 다음에 맞아요. 거기서 조금 더 파생되는 걸로 가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메인 키워드가 잡히지가 않은데 세부 키워드를 점점 가면은 점점 더 산으로 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메인 키워드만 잡고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잡자.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네. 키워드 뽑기, 발굴하기. 우선은 그러면은 메인 키워드를 먼저 저희가 선정을 하고 네. 그리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메인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 키워드에 관련한 분석 뭐 타겟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성별, 뭐 성별 연령, 네, 뭐 성별 네. 연령 그리고 뭐 지역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거 이렇게 넘어가지네. 네.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지 사람들 그런 바이럴 영역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서도 검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맞아요. 확인을 해보고 그 메인 키워드 앞이나 뒤에 이제 수식어구나 뭐 이런 걸 같이 붙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도 뭐 20대 올드머니 룩, 뭐 30대 올드머니 룩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DB 업종인데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뭐 법무법인 사무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뭐 서울 서울 변호사 서울 변호사 추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뭔가 의도에 따라서 나눠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핑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 키워드 리스트를 뽑을 때 그룹핑을 좀 하시면서 뽑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네, 이제 그룹핑을 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저희가 또 어떤 질문이 저희가 한번 골라볼까요? 네네네. 저 이게 좀 마음에 드네요. 초보셀러인데 네이버 검색 광고 말고 전환율이 좋은 다른 매체는 어떤 매체가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유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네요. 우선은 그분이 그 최근에 뭐 문의가 들어왔었던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이거 그 혹시 업종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뭐 어떤 물건을 이분이 이제 30대 쇼핑몰 운영하시는 여성분이셨고요. 30대 여성 쇼핑몰 운영하시는 네, 바뀌었네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저는 우선은 뭐 쇼핑몰을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메타 광고를 최대한 추천을 드리고 그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률이 되게 높잖아요. 이제 구매 전환이 효과적이고 근데 메타 광고라고 하면은 좀 모르시는 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SNS 광고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틱톡도 있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또 등등등이 있겠죠.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심심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쇼핑을 할 때 또 생각을 해보면은 쇼핑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남을 때 하니까 저희가 업무할 때 쇼핑을 하진 않으니까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전환율이 좀 더 높다고 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메타 광고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 광고가 좀 가능하다는 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뭐 예를 들게 인피드 광고 혹시 이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인스타그램 중간중간마다 뜨는 그 광고를 인피드 광고라고 하거든요. 스토리 네네. 말고 피드 넘기면 나오는 광고 말하시는 근데 그 광고가 이제 사람마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선배님께서 뭐 펜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펜만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맞춤 광고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희가 이제 뭐 관심사 설정이라든지 네네네. 일사 타깃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메타 광고 꼭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요새 또 많이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좀 GFA 카탈로그 광고를 좀 많이 하세요. 요새 좀 필수적이라고 다들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혹시 스마트 스토어 맞아요. 근데 이제 SNS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그 큰 단점은 저희가 뭐 리타게팅이라든지 스크립트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리타게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사몰이다라고 한다면 저관여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충동적인 구매를 좀 일으켜야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동적인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SNS 뭐 말씀 주신 틱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 광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기분이 안 좋아서 있다가 뭔가 이제 심심할 때 SNS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가격도 괜찮은데 좀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이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충동적으로 뭔가 구매를 하고 싶은 그런 맞아요. 욕구가 생기거든요. 저도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장바구니를 나도 모르게 담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는다든지 괜찮으면 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스크립트 설치가 가능한 그런 자사몰이다라고 한다면은 SNS를 저도 조금 추천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FA 카탈로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좀 핫한데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GFA 카탈로그는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GFA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뭐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애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이 있는데 그 중에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방문했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정 액션을 좀 취하거나 이제 유입이 됐던 고객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타겟팅이 되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클릭률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높은 편이고 같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은 SNS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사몰 그 다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신다면은 GFA 카탈로그 그리고 그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연동을 많이 연동을 하게 되시면은 그 제품군이 이제 전부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그 수동으로 그 온오프를 할 수 있어요. 뭐 노출시키고 싶은 상품만. 그래서 만약에 뭐 시즌이 지난 상품이다라고 하면 오프 처리해가지고 저희가 노출만 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의하실 점이 상품 4가지 이상은 있으셔야지 노출이 된다는 점.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카탈로그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쭈르륵 나오다 보니까 제품이 한두 가지밖에 없으면은 진행을 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는 원래 브랜드 스토어만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스마트 스토어 전부 다 베타 버전으로 진행해서 요즘 좀 핫하게 다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물음표 살인마님이 또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질문 많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식물 판매 중인데 파워링크하고 쇼핑 검색 어디에서 효과가 더 많이 나오나요? 식물이라고 하시면 식물이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은 파워링크 아닐까요? 저는 실제로 지금 식물 좀 비슷한 분인데 저는 이제 꽃 같은 거를 조금 판매하시는 분 거를 지금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꽃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쪽이에요. 프로포즈 꽃 아니면 뭐 꽃 다발, 뭐 백송이 다발 이런 건데 이제 저는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만약에 인지도가 좀 있다, 검색량이 있다 하면은 그냥 그 자사몰로 파워링크 정도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쇼핑 검색 쪽으로 좀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가 좀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쇼핑 검색 광고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 프로포즈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라서 그런가 봐요. 연말에 프로포즈를 좀 많이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여름에 프로포즈보다 겨울에 좀 더 수요가 높은가? 아직 프로포즈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프로포즈 받아보셨나요? 네. 아직이요. 갑자기 마음 아픈 일이. 아니 뭐 마음 아픈 필요 없죠. 네. 저는 이제 식물은 아니고 저는 이제 화한 쪽으로 제가 좀 이제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화한 쪽은 이제 무조건 이제 파워링크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물은 제가 아마도 쇼핑 검색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식물을 좀 어떤 거를 판매하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리뷰 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세 페이지 구성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긴 하지만 안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 뭐 문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 뭐 24시간이라든지 뭐 오프라인에서 뭐 같이 하시니까 이게 좀 다방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들로 쇼핑 검색을 아예 좀 점령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리뷰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시너지를 얻어서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화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가 좀 작다 보니까 그쵸, 파워링크 광고랑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비용 근데 광고비를 혹시 어느 정도 좀 쓰시나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우선 쇼핑 검색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고 지우 씨는 파워링크 광고를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한번 골라볼게요.
검색 광고는 얼마로 쓰야 적합할까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1예산 10만 원 정도 이제 PC와 모바일 나눠서 5만 원씩 잡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좀 처음에서 좀 예산적으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최대한 뭐 1예산 5만 원 정도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좀 분석을 하시면서 좀 이제 키워드도 빼셨다가 넣었다가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 질문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번에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제 브랜드 런칭을 시작하는 분이 좀 질문을 주셨었어요. 이제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어떤 건가요? 좀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브랜드 런칭을 앞두고 계시고 광고를 광고 시작하기 시작 전에 전 고려할 사항. 근데 이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광고 시작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네, 이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하실 건 목표 설정을 먼저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캠페인이 이제 명확하게 좀 설정이 되어 있어야 좀 판매 중에라도 이제 웹사이트나 뭐 트래픽, 뭐 브랜드 인지도 향상 같은 걸 이제 목표로 하신 다음 이제 타겟 설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좀 적어놓고 한번 얘기를 네 좋습니다. 다음 뭐 일단은 네 이렇게 우선은 목표 설정. 네. 저희가 광고 진행하기 전에 일단 목표라든지 타겟 이런 걸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나버렸나요?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 목표 설정. 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요. 말씀드려가지고 적고 있을 때. 네네. 그렇구나. 타겟 설정에 대한 부분도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타겟 설정 같은 경우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연구로 넘어갈까요? 키워드는 아까부터 계속 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키워드를 잘 설정을 하셔야 네. 이제 사람들의 유입도 많아지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꼭 이제 키워드들을 무조건 이제 자기 업종에 대한 키워드를 무조건 연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 예산 할당 혹시 어떻게 진행하고? 네. 광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를 뭐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3개를 다 진행을 할 건데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것이냐 그리고 이 광고를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광고 예산으로 쓸만한 비용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뭔가 필요한 뭐 브랜딩 캠페인이 필요하다. 그 타겟에 대한 브랜딩 캠페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우선 그 타겟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매체에다가 저희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조금 더 뭔가 브랜딩의 초기 업체니까 많이 할당을 해서 노출량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뭔가 브랜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광고라든지 이렇게 받쳐줄 인입될 매체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동시에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초기에는 뭐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될 만한 매체가 주력이다라고 하시면 뭐 7대 3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너랑 검색 광고를 뭐 7대 3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시고 점차 이제 비중을 조금 뭐 조절하신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업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바이럴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광고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뭐 후기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시면 바이럴적인 것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예산이랑 업종
그리고 타겟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 여기 옆에 있는 번호 네, 여기 옆에 네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잠시만. 네. 스케줄링 하기 전에 백설기님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우신데요. 그 네. 프로필 사진이. 네, 안녕하세요. 백설기님. 하셨고 우선 이제 중고차 리스 분께서 뭐 파워링크에서 모바일 PC 가중치는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가중치 어떨 때 쓰는 걸까요? 일단은 파워링크에서 그 광고 그룹단에서 보시면은 뭐 입찰 가중치라는 거를 보고 이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 매체 설정을 할 때 PC에 노출시킬 거냐, 뭐 모바일에 노출시킬 거냐, 아니면 둘 다 시킬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탭이 있는데 이제 모두 설정을 누르셨을 때 이 내가 한 가지 캠페인, 한 가지 그룹의 광고로 PC, 모바일 동시에 이제 노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같은 입찰가를 저희가 양쪽으로 분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의 입찰가로 PC랑 모바일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중치를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둘 다 100, 100이다라고 되어 있다면은 그 똑같은 입찰가로 노출이 될 거고 만약에 뭐 PC를 좀 낮추고 모바일을 내가 좀 더 주력으로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모바일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뭐 가중치를 올려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마케터마다 세팅하기 좀 나름인데 뭐 아예 캠페인단에서 PC 모바일을 분류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나는 한 번에 우선은 데이터를 한 번에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발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PC 모바일을 분류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한 캠페인이나 그룹에서 이제 뭔가 좀 계속 내가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기능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우 씨는 가중치 기능을 쓰시나요? 아니면 따로 캠페인단에서 좀 뭐 기기를 분류를 하시는 편일까요? 저는 우선은 동시에 먼저 진행을 한번 해봤다가 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디가 좀 더 효율이 나는지 체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율을 좀 조정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중치 기능을 사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는 PC 모바일을 캠페인단에서 애초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저 가중치 기능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보고 이제 저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비율을 분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 파워링크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모바일 쪽에서 많이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PC는 조금 예산을 줄이고 모바일 쪽을 이제 높여서 아예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쇼핑 검색 자체는 저희가 그 카테고리나 상품별로 노출을 시키지만 그 소재명별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최대 이제 10개밖에 노출이 안 돼서 저희가 PC 모바일을 분류를 해버리면은 5개 상품밖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가중치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 이제 뭐 비용이 넉넉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소구점별로 뭐 한 10개씩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백설기님이 검색 광고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진행해야 할지 그리고 대행료는 따로 받으시나요? 저희가 오늘 조금 애매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게 이제 뭐 정확하게 비용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제 파시는 그런 뭔가 상품군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뭐 어느 정도 얼마를 써야 되냐 이런 걸 좀 질문을 주셔서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단에 그 최소 비용 한 1예산 1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고 A/B 테스트 주마케터님께서 A/B 테스트를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를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저희가 네이버를 하고 있으니까 A/B 테스트 할 때 혹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두고 보세요? 저는 한 2, 3주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3주 정도요? 네.
저는 한 주 단위로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예산에 따라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키워드라든지 소재의 숫자가 좀 많다 싶으면은 사실 좀 데일리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지만 맨날 저희가 뭔가 바꾸기에는 맞아요. 조금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쇼핑 검색으로 친다면은 뭐 제외 키워드 정도는 뭐 데일리로 확인하면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뭔가 큰 세팅적인 부분을 구조를 변경을 할 때는 뭐 2, 3주 정도를 네.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한 달 정도를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뭐 큰 세팅을 변경을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도 한 2, 3주 정도? 아니면은 뭐 좀 뭔가 챙길 것이 많다 싶으면은 주 단위로 체크를 하고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거의 1시간 네, 했네요. 거의 네. 끝났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더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저희 쪽 여기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산 할당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고 광고 스케줄링, 데이터 분석, A/B 테스트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서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 하나씩 하시죠. 네, 일단은 광고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요? 네. 뭐 광고 스케줄링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보험 업종을 뭐 하시는 분이 있다고 뭐 생각을 해보면은 보험은 이제 전화를 해야만 이제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주중에 상담이 가능한데 주말에 만약에 광고를 켜놓으면은 그럼 광고비 낭비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시간대나 날짜에 광고를 노출하거나 좀 중지시킬 수 있는 좀 전략을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업종에 따라서 어떤 시간대, 어떤 뭐 날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뭐 아무래도 브랜드 런칭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런칭일 이후에 뭔가 그 시즌별로 그 업종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이슈일 같은 거를 조금 체크를 해두고 그 뭔가 그 단발적으로라도 그 행사 기간에는 뭐 특정 매체에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그 광고의 캠페인을 세팅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을 조금 뭐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잖아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름철 시즌 이렇게 시즌 넘어갈 때마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기획 구성안을 조금 갖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의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뭔가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뭐 광고로 치면은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보고서 뭔가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는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보시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타겟이라든지 이런 뭔가 저희의 목표 설정을 같이 도움을 조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캠페인에도 좀 적용을 해서 저희한테 좀 맞는 그런 맞춤화된 캠페인으로 광고를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 A/B 테스트에 관해서는 뭐 아까 그 선배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변화가 있는 뭐 이제 광고 성과에 영향을 좀 미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제 광고 캠페인을 좀 지속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시면서 개선을 시켜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도 또 꼭 이제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으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되게 빨리 가죠. 지금 마지막에 또 중고차 리스분께서 저희 남겨주셨는데 네이버 메인 배너 광고도 진행하시죠? 검색 창도 네, 이거 타임 배너 광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네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 영역에서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그 대행사 공식 대행권을 갖고 있는 매체사가 굉장히 저희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외에도 이제 다른 매체들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진행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뭔가 저희가 제안 드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친절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좀 떨렸는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서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시군요. 감사하고요. 그래도 좀 새로운 대표님들의 좀 이렇게 질문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질문 좀 나열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네. 일단은 처음 같이 진행하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성진이 씨께서 지금 설명 제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지금 좀 마지막에 거의 랩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문의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